예, 안녕하세요. 그 펀드 매니저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내년에 리세션 올 확률, 그게 10년 내 최고치로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펀드 매니저 한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리세션 가능성 38%로 나와서 8월에 서베이할 때는 34%였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4%포인트 올라갔다. 근데 이 값이 2009년 그 8월 1일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 그 리세션 특징은 성장률이 매우 낮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매우 낮고,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양대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그 투자 성적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연히 내년에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을 주식은 뭐라고 보느냐? 그러면은 가치주가 좋을 거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응답한 그 확률, 그 비율은 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이 38%라는 것이 과연 높은가 낮은가? 저는 좀 의문인 게요. 지금 그 채권 수익률 역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물, 10년물은 벌써 그올 초부터 역전이 돼갖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8월 초에 2년물, 10년물이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역전이 되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했다가 지금은 이제 역전 상태에서는 벗어난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걸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공경제는 분명히 슬로우 다운되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를 다 반영을 해서 38% 나왔다는 건데, 글쎄 그렇게 높은 값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금융 완화라는 이름으로 경기 부양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내용이 쭉 재미있는 게 많아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그 호재를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했더니, 넘버원이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그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제일 주목되는 게 독일의 그 재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그 피스컬 스티무러스, 이걸 지금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독일은 유로존에 속해 있어서 유로존에 있는 그 16개 국가는 독자적으로 마니터리 팔리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마니터리 팔리시는 ECB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ECB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금리도, 예금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4%인가 그걸 마이너스 5%로 낮추고요. 금리. 그 다음에 11월부터 매월 200억 유로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서, 그래서 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로존은 마니터리 팔리시, 금융 완화 정책이 이미 시행이 들어갔는데, 독일이 가장 그 재정 상태도 좋고, 유로존에서는 1등 국가니까, 그래서 독일이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켜라. 재정 투입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유효 수요가 창출될 테니까 그것이 앞으로 글로벌 경기 좀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연준에 한 50bp 정도 기준금리 팍 내리는 거,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나온 게 중공도 지금 계속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고 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급속히 악화될 테니까. 그래서 중공도 결국 재정을 풀어서 인프라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설문 기록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은 향후 예상되는 그런 호재를, 넘버원이 독일의 재정 정책, 넘버2가 연준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 세 번째가 중공의 인프라 지출 증대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내에서만 본다면요, 여전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번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인프라 투자 상당 부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걱정거리가 뭐냐? 악재라는 거죠. 테일 리스크가 뭐냐? 그래서 40% 정도가 US 차이나 트레이드 워 이걸 꼽았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합의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더니 38% 정도가 합의 안 될 거다. 합의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합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내년 대선, 2020 대선 이전에 합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걱정거리 넘버원, 압도적인 넘버원이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가 지금 화폐 정책을 쓰긴 쓰는데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힘이 없을 거다. Monetary Policy Impotence 이것을 들었습니다. 화폐 정책 쓰긴 쓰는데 지금 별 효과 없을 거다. 세 번째가 이 지금 채권 시장에 버블이 너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걱정거리로 꼽았고요. 네 번째가 중공 경제 슬로우 다운 되는 걸 꼽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 슬로우 다운은 거는 그렇게 비중 높은 악재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선 배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8월하고 8월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됩니다. 8월에는요 2011년 9월 이후로 채권 투자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9월 앞으로는 채권 투자에 늘리겠다 하는 채권 투자 비중이 14%포인트 감소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반대에서 에퀴티로 옮겨갈 가능성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권에서 채권 투자를 한다면은 여전히 미국 국채 중에 트레저리 반드 중에서 장기채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채 인기가 가장 높다. 여기에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 현상은 장기채 선호 현상은 지금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에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부문이 15%포인트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값은 2018년 6월 이후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번 지금 분석이 됐던 내용인데요.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글로벌 스마트 마니가 전부 미국으로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를 초래하고 그중에서도 미국처럼 몰리고 그중에서도 장기채에 몰리고 그래서 장기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미국의 주식도 현재 거의 사상 최고치 근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한국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확률, 즉 기준금리가 1.75에서 2%포인트 사이가 될 이 확률이 지금 현재 55.4%로 살짝 올랐습니다. 또 동결될 확률은 44.6%. 크게 보면은 50% 중심으로 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동결될 확률도 대략 한 50%, 내릴 확률도 한 50%, 반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